우리 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네. 단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네. 예. 어제 저희가 생방송 중에 오늘 협약식이 있을 거라고 속보를 전해드렸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투자협약식 체결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뭐 여러 가지 또 걱정도 있고 또 기대도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시사평론가 김도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광주시와 이 현대차의 투자 협약식이 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대거 참석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됐죠. 네. 네. 지난해에도 똑같은 그 조인식을 한다고 해서 무사인돼 가지고 굉장히 네. 광주 시민들이 실망했던 일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오늘 정식으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직접 그 강주를 방문하셨는데요. 저게 단순히 강주형 일자리 하나만을 성공하기 위한 건 아니고 강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반적인 체제 변화를 염원하는 거죠. 네. 이 강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네. 이걸 성공해서 다른 제조업까지 확산을 시키자. 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강주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같은 고민으로 이제 민선 6기 있죠. 네. 지난 민선 6기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결실을 보게 되는데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4년 네. 7개월 걸렸는데요. 네. 당시 이제 2014년 6월에 윤장현 시장이 그 선거 공약으로 네. 강중 일자리 모델을 제시를 했고, 취임하자마자, 사회적 그 혁신통합단을 설치하고, 네. 국책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을 맡기면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2017년도에 이제, 그 조례를 제정했고, 네. 그 다음에 강중 일자리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포함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현대차가 강정 일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 의향서를 강주시에 제출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해 9월에 이제 강주 노동계가 노사 민정을 투참을 선언하는데요. 네. 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제 강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을 하면서 비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네. 당초 4천만 원대 임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현대차 협상을 보니까 3천만 원대. 네. 그래서 반발을 했고요. 네. 이후에 이제 강주시가 노동계를 달래면서 다시 현대차 협상했던 게 3,500만 원. 그리고 주 노동 시간이 40시간이었는데 44시간으로 늘어났고. 네. 반면에 이제 그 노동자들의 주거라든가 교통, 복지, 의료 문제에 대한 복지 문제를 좀 실질적 임금으로 가산을 포함시킨다. 이걸 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강정 일자리가 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지난달에도 타결이 무산이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타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뭐 이제 정가에서는 급하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요. 네. 뭐 하나는 일단 이용사업 시장의 추진력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현대자동차예요. 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몇백억을 투자하고 향후에도 계속 몇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마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마움에 그 답례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네. 예. 뭐 한 가지의 출연이니까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졌어요. 네네. 의지가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강정 일자리가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걸 성공해야만이 군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만이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게 바뀐다. 네. 그동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얼굴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컸잖아요. 네. 이거를 좀 줄이고 보완하는 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강정 일자리처럼 모델을 만들어 가자. 네. 이제 이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 1호였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성공시키면 다른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 공장도 국내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제조업 관련해서 네.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은 수치긴 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이 또 뭐 원하청 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현재 뭐 1,000명의 정규직 인원을 뽑는 거고 네. 거기에 원하청까지 포함하면 1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큰 수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식에서 했던 말 중에 네.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이야기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그동안 일자리가 성공하면 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올 거란 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공장을 지은 게 23년 만이다. 네. 그러니까 강주에 이번에 공장을 짓게 되면 23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 제조업들이 투자를 안 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강주 정신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노사민정이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해서 강주정 일자리를 만든 거에 대해서 이게 강주 정신이다. 이걸 강조하셨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 고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광주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네.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노사민정,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시민단체,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자체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대타협을 통해서 완성차 업체의 기존에 받는 월급.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완성차 업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9천만 원이에요. 네. 이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주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복지, 의료에 대한 실질적 임금을 보존해 주겠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든 모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생형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붙이기도 하는데 상생형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 그대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서로 이렇게 대립 관계가 아니라 네. 같이 성장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나왔던 반성문의 하나로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경제가 성장하면 골고루 그 가시를 나눠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반성문으로 나온 게 혁신적 포용 국가론인데 네. 그 모델이 바로 강주형 일자리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협약식까지 마쳤으니 이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공장 설립 날짜와 운영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일단 당장 법인 설립을 해야 돼요. 네. 법인 설립을 하려면은 그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네. 현재 자기자본이 전체 그 7천억 중에서 자기자본이 2,800억이에요. 이걸 강주시가 590억, 현대차가 530억. 그러면은 이제 자기자본 2,800에서 1,600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서 뭐 일반 국민한테 투자를 받든 아니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든 받고 네. 나머지 또 부분은 그 금융기관에서 약 4천억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법인이 설립되고 내년에 설비 투자를 하고 되면 빠르면 2년 뒤에 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계에서 좀 걱정을 하죠. 예. 한국노총은 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노조들도 지금 뭐 파업을 예고를 하고 네. 있고 그런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 한두 가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대 노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국노총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이제 울산 현대노조라든가 강주의 기아자동차 노조 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현재 그분들이 받는 월급들이 평균 9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중에 가장 높은 독일도 7,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강주에서 이 절반 가격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들의 월급이 하향 평준화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인단협 그 노동자의 권리를 강주형 일자리가 막고 있다는 건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민노총에서 반대를 하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강주형 일자리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죠. 네. 35만 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년 유예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초 노동계에서는 말도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 회사가 어딨냐. 이제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ILO 국제노동기구에도 제소될 사항이다. 네. 이제 이거였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흔히 말하는 강성노조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뺐는데 또 하나의 강성노조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걸로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강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델이다. 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일정 정도 회사가 수지가 올라올 때까지는 임금 협상이라든가 단체 협상 이것들을 좀 자제를 하고 가자 이런 의도로 했지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협약만 있을 뿐이지 이걸 유예한다고 해서 유예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끝으로 뭐 간단하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인이 설립되면
현대차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자체, 현대차 또 외부에 있는 투자금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건데 혹시 차가 만들어졌다거나 그랬을 때 뭐 잘 안 팔려서 뭐 적자가 됐다거나 그랬을 때 현대차는 빠져나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10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1000cc 미만 SUV가 거의 안 돌아다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1500cc인데 이게 안 팔리면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이 사업의 의지를 가진다면 일 주주로 나서야지 강주시가 일 주주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10만 대가 안 팔렸을 때 발생하는 경영 적자에 대한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또 네. 하나는 현재 자동차가 가솔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미래 자동차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이 추세에 물론 이걸 나중에 뭐 바꾼다고는 하겠지만 네. 이때 또 울산 현대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느냐. 네. 본가가 울산 공장인데 강주에서 친환경 미래 자동차를 만든다? 용납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넘어야 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 이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